지난 영상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 플랫폼의 대표격인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 플랫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이러한 신용카드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인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연결과 결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원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1988년 에드워드 벨라미 소설 돌이켜보면에서 등장한데요. 1887년에 잠이 들어 2000년에 깨어난 주인공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9세기 말에 쓰여진 2000년대의 모습, 그중 신용카드의 사용은 현실화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세계 최초로 신용카드의 개념을 확립한 회사로 현재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현대식 신용카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신용카드의 등장 이야기는 사업가인 프랭크 맥나마라의 당혹스러운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1949년 어느 날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라는 메이저스 캐빈 그릴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지갑을 가져와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 말고 레스토랑 단골이어서 자기 신용으로 외상을 달아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이너스 클럽 선전을 위해서 꾸며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현재 다이너스 클럽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 중요한 건 맥나마라가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장 돈이 없어도 밥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 생각인데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1950년에 맥나마라는 파트너인 랄프 슈나이더와 메이저스 캐빈 그릴에 다시 방문하여 레스토랑 전용 카드보드 카드를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레스토랑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 저녁을 먹다란 뜻의 다인과 클럽이란 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다이너스 클럽입니다. 이것이 신용카드 산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이지만 현대식 신용카드처럼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판지로 만들어졌고, 초기에 뉴욕의 14개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했는데, 카드 소지인에게는 연간 $5에 상점에게는 7%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프랭크가 나중에 말했듯이 이는 레스토랑의 부실 채권 추심 수고와 장부 관리의 상당 부분을 절약해줬고, 레스토랑은 다이너스 클럽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확실했고, 빚을 모으는 일도 이제 다이너스 클럽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후 레스토랑만이 아니라 백화점, 주유소, 호텔 등으로 이제 영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그런데요,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일종의 외상의 개념인데 그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주유소나 백화점에서 오늘날의 신용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찰스 카드를 발급했고, 한 달 동안 해당 정유사나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을 월말에 한꺼번에 갚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회사의 상점에 해당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다만 다이너스 클럽은 특정 회사의 상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범용으로 받아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1940년대 뉴욕에서는
찰즈 이츠라는 일종의 지역 신용카드가 등장했었습니다. 플랫부시 내셔널 뱅크 오브 브루클린라는 지역은행에서 만든 것으로, 이 카드는 뉴욕의 플랫부시라는 지역의 두 블록 내에서 다양한 업종의 소매상들이 받아주는 외상카드인데요. 하지만 다이너스 클럽과 달리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이너스 클럽은 현금이 없지만 결제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불평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업종,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규모를 확장하고 결국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플랫폼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이너스 클럽은 1951년 미국 주요 도시로 수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회원수가 42,000명에 도달하고 1953년에는 영국, 캐나다, 쿠바 및 멕시코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최초의 신용카드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확장 속에서 프랭크 맥나마라는 큰 이익을 거둘 것 같았지만 정작 창업자인 맥나마라는 이 신용카드 사업이 반짝 유행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창업 2년 만에 지분 전체를 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다이너스 클럽은 1970년대부터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기 시작한데,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차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프랜차이즈 구조, 모기업의 소극적인 영업활동, 그리고 높은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다이너스 클럽은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교해도 가맹점망이 빈약하여 결국 플랫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대 다이너스 클럽을 인수한 시티은행은 빈약한 가맹점망을 개선하고자 결제망을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으로 변경하지만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사건이 터지면서 시티그룹도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던 시티그룹은 다이너스 클럽에 대한 권리를 디스커버에게 넘겨 디스커버는 2008년 7월에 다이너스 클럽을 인수했습니다. 디스커버는 왜 다이너스 클럽을 인수했을까요? 당시 미국 내에서만 결제가 되고 해외 결제망이 없었던 약점을 다이너스 클럽 인수를 통해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원래부터 빈약했던 결제망 탓에 디스커버가 인수한 지 수년이 지나도 받아주는 가맹점이 별로 없다는 사용자들의 불평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혜택 면에서 특별히 경쟁력이 없어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현대식 신용카드의 개념을 확립한 다이너스 클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이너스 클럽이 경험한 이 성공을 보고 그들을 따라잡고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중 은행들이 신용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비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